얼마 뒤 흰눈이와 빨간 장미가 물고기를 잡으러 시내로 가죠. 근데 물속에서 난쟁이가 막 팔딱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이 부분을 보자고요. 그 물고기는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생명의 원천, 바다의 생명의 원천이죠. 예, 그래서 물고기는 전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생명, 재생,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 물고기는 전체성이기도 하지만 바다는 모성의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달과 연결이 돼요. 그리고 어머니와 연결이 된다. 왜 그러냐 하면 신화 속에서 물고기가 잡아먹어요. 사람을 잡아먹고 이렇게 잡아먹었는데 우리 성경 속에도 나오고 우리 태양 신화 속에도 나오는데 이 바닷속 물고기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. 그래서 그 물고기 잡아먹히는 그 잡아먹는 물고기를 그 악한 모성으로 이제 보거든요.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원형적인 모성, 모성의 이중성. 우리가 모성의 이중성은 두 가지거든요. 보호하고 양육하는 모성. 그 다음에 잡아먹거나 아니면 가두는 모성. 그래서 우리가 잡아먹거나 가두는 모성에 제가 예시로 들은 게 헨젤과 그레텔의 숲속의 마녀. 그 다음에 라푼첼의 탑에 가두는 엄마.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다. 이렇게 보았어요. 그리고 연금술에서 물고기는 셀프를 상징한다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물고기가 잡아먹는다는 점에서 모성의 부정적인 측면과 연결되는데 이 난쟁이라는 존재를 남성으로 선생님들 생각하시나요? 여성으로 생각하시나요? 예. 난쟁이는 우리가 늘 나왔었던 존재예요. 숲에 있는 작은 난쟁이는 초월적 존재다. 인간을 넘어서는 숲에 사는 존재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이런 초월적 존재는 생물학적인 남성, 여성이 따로 없어요. 그런데 이 제가 볼 때 이 난쟁이는 어둠 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. 땅 속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, 어둠에 있는 곳에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모성적인 측면에 더 가깝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모성적인 측면에도 이중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더 큰 모성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모성의 힘에 이 난쟁이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물과 난쟁이가 이제 물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막 팔딱팔딱 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난쟁이가 물을 밀어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것을 이 수염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모성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두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은 뭐예요? 겨울에 물이 얼었을 때는, 그리고 산에 눈이 덮였을 때는 추우면은 땅 속에 있는 난쟁이가 못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곰이 활동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얼은 겨울에 땅 속에서 갇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난쟁이가 막 밀어내는 거예요. 그거를 도와주는 이가 누구예요? 흰 무늬와 빨간 장미가 도와주는 거예요. 근데 왜 도와줄까? 저 악한 난쟁이를. 그런데 도와줘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. 이제 그거를 보여줍니다. 자, 난쟁이가 낚시를 해요. 그런데 이 낚시는 낚아 올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닷속에 있는 생명력을 낚아 올리려고 하는데 바닷속의 생명력을 낚아서 난쟁이가 자기가 그 바다와 합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랬는데 이게 어때요? 수염이 바람에 날려서 낚시에 엉켜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아가 팽창할 때, 자아가요, 자아가 자기하고 동일시 되잖아요. 그러면 팽창 상태에 일어나요. 부풀어지는 거예요. 거대해지거든요. 이 난쟁이가 작은 힘을 가져야 되는데, 이 난쟁이가 바다에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면 커져, 힘이.
그런데 이 낚싯줄에 무엇이 엉켜요? 수염이 엉켜요.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막 물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었던 거죠. 그때 소녀가 가위를 꺼내서 이게 끊어주죠. 난쟁이 수염을 잘라요. 그러니까 이 난쟁이가 갑자기 왜 자신을 도와줬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나요? 그리고 뭐라 그래요? 제일 멋진 부분을 잘라냈다고 화를 내잖아요. 너희 둘 다 구두 창이 다 없어질 때까지 사라져버려. 그러니까 구두 창이 다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저 멀리 가버리라 이 뜻이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가위는 빨강 망토에 가위가 나와요. 그래서 늑대 배를 자를 때 가위를 쓰거든요. 사냥꾼이 와가지고 그런데 가위는 뭐예요? 이렇게 두 개. 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. 그 가위는 그래서 여성성을 상징해요.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 가면은 레이스, 힐, 그다음에 골무, 아니, 저기, 실패, 이런 것들을 사러 도시로 나간다고요. 이 두 소녀가. 그때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, 우리가 이 모이라의 여신이 있어요. 세 명의 모이라의 여신이 있는데, 이 여성은 실을 이렇게 자아내고, 그 다음에 이 실을 감고, 그 다음에 그 실을 끊어낸다. 이런 여신들이거든요.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생명을 관장하고 생명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과 죽음을 같이 관장하는 거다.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실을 이렇게 꼬아서 연결하고 이게 관계잖아요. 여성의 측면에는 관계적인 측면이 남성보다는 더 탁월하다. 이제 이런 면에서. 그래서 이 가위는 여성성을 나타내는 도구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난쟁이가 물속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요, 일단은 난쟁이는 어두운 모성에 갇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이것을 소녀가 절단시켜줘요. 이걸 절단시켜주면, 그 나쁜 난쟁이를 구해주는 거야?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, 이 난쟁이가 없으면은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. 곰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난쟁이는 필요한 존재예요. 우리는 여기서 난쟁이가 아주 못된 존재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제가 왜 중재자인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모성의 어두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거죠. 그리고 수염을 잘라내요. 그러니까 이 난쟁이는 어떻게 돼요? 우리가요, 우리나라의 장수설화라고 아시나요, 선생님들? 장수설화에 보면은 남편이 엄청 힘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가, 왜 저 남성은 왜 이렇게 힘이 좋지? 저 남성이 힘이 좋은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겨드랑이 밑에 뭐가 있어요? 날개가 달린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내가 날개를 쫙 잘라버리죠. 그래서 그 남성은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게 이제 장수설화거든요. 이것처럼 그 우리나라 말고 그 뭐죠? 머리카락을 잘라낸 삼손, 그죠?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?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잖아요.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냄으로써 힘이 빠지는 것.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 이 수염을 잘라냄으로써 이 난쟁이는 난쟁이로서의 어떤 능력을 이제 깎이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.